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학개론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이제 챕터 3 옥내 소화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요 소화전 설비가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죠. 이게 최근에 많이 나왔어요. 예전에도 몇 번 출제가 된 적은 있지만 최근에 좀 많이 출제가 됐고, 옥내 소화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개요 나와 있죠. 개요는 읽어보시면 되는데, 보십시오. 건축물 내에 건축물 내부의 화재를 초기에, 자, 요거 막 플래시 오버 터지고 막 그랬는데, 이게 사람이 가서 호스를 잡고 불을 끈다는 것 자체가 플래시 오버 터졌대요. 여러분들, 플래시 오버. 그럼 미친 듯이 불이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사람 보고 쏘라 그러면 쏘겠습니까? 가가지고 소화전 못 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이거예요. 여러분들, 초기예요. 초기. 본격 소화 설비가 아닙니다. 그리고 가스가 아니잖아. 당연히 뭐예요? 지금 수계 소화 설비. 뭐 당연한 얘기죠, 그죠? 그래서 발화 초기에 자체 요원에 의하여 사용되는, 자, 보십시오. 가동식 설비다, 이동식 설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 요게 이제 구성품이에요. 그럼 이 구성품은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차피 뒤에서 따로 할 거니까. 그럼 얘를 왜 가동식, 이동식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게 옥내 소화전이거든요. 그래서 소화전을 열어보세요. 뭐 열어본다고 소리 나는 거 아니니까 열어보시면 여기 밸브가 달려 있습니다. 자, 얘 이름이 우리가 앵글 밸브라고 하는 애예요. 또는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수구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방수구나 앵글 밸브가 있으면 내가 얘를 밸브를 잡고 돌려요. 그럼 이 안에 있던 물이 어떻게 될까요? 쏟아져 나오겠죠. 그럼 쏟아져 나와서 어디를 통해서? 호스를 통해 나오는 거, 호스를 통해. 맞습니까? 그럼 물이 막 여러분들 쏟아지겠죠? 물이 막 쏟아지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자, 얘가 고정이 돼 있어, 틀림없이. 왜냐면 이건 못 움직여요. 이거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안에 배관에 물이 공급되는 배관이 따로 있고, 얘 그냥 지금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그 못 움직인다고, 여러분들. 근데 끝에 뭐가 달려 있어요? 호스가 달려 있죠. 그럼 이 호스를 끌고 가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쏠 수 있잖아, 그치? 맞잖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설비 자체는 얘가 맞아요. 설비 자체는 고정되어 있는 게 맞죠, 여러분들. 근데 끝에 뭐가 달려 있어요? 호스가 달려 있잖아. 그럼 가가지고 쫙 하고 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뭘로 보는 게 맞다? 이동식으로 보는 게 맞다. 그러니까 예전에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얘가 고정식으로 출제가 됐었는데, 요즘 소방에서는 호스가 달려 있으면 뭘로 해석한다? 이동식으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됐죠? 그래서 왜냐면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하나 잘 보시고, 얘가 이제 소화전이에요. 그럼 소화전이 이렇게 생겼대요. 우리가 얘를 개통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개통도에 가보면 이런 애들이 있는데, 자, 지금 제가 밑에다가 오른쪽에 설비 구성이라고 해가지고요, 1번부터 몇 번까지, 8번까지 이렇게 번호 붙여놨죠. 그럼 하나하나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먼저 수원부터 볼게요. 수원. 자, 수원은 여기가 수원이에요. 여기 동그라미.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동그라미 1번이라고 할게요. 자, 즉 여기다가 내가 뭐를 저장해 놓는 거예요? 물을 저장해 놓는 수원, 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물을 어디까지 끌어올려서 쓰는 거냐면,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소화전까지. 그럼 보세요. 아니, 물이 여기 있는데 내가 만일 이 물을 다 썼대요. 또는 여기 펌프라는 애가 있거든요. 얘가 죽었대요. 그럼 아래에 있는 물을 쓰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 위에 있는 옥상 수조물을 단순 뭐에 의해, 낙차에 의해 그냥 내려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평상시에 쓰는 게 아니고 요 지하수원이 죽었을 때, 그러니까 지하수원을 다 썼을 때, 또는 지하수원에서 물을 끌어올려줘야 되는 펌프가 죽었을 때, 또는 어떤 비상시에 사용하는 물을 위쪽에다가 따로 저장을 하는 거죠. 자, 얘네 이름이 수원, 수조, 요런 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대요. 이렇게 생겼다면, 이게 실제 수조입니다, 이게. 실제 이 안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물이 그냥 가득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핵심 부품 중에 하나죠.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2번이 가압 송수 장치라고 되어 있죠. 자, 얘는 물을 설비까지 송수해주는 애들. 그럼 결국 얘가 2번이에요. 요거 보이십니까?
요게 가압송수 장치예요. 펌프는 물을 어디까지 보내주는 애예요? 설비까지 보내주는 애죠. 압력을 가해서 송수, 물을 보내주는 장치다. 자, 종류가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적어볼게요. 이거 나중에 어차피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 종류. 그리고 네 번째 갔을 때 가장 많이 쓰는 펌프 방식이라는 게 있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이거 종류 알고 계시고 얘가 뭘 해주는 앤지까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요거 동그라미. 자, 얘가 3번. 자, 얘가 이름이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거기 오른쪽에 여러분들 멘트 다 써있죠? 얘가 진짜 중요한 애거든요. 얘를 우리가 압력 챔버라는 제품을 써요. 제품 이름이 압력 챔버예요. 자, 얘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얘를 해요. 펌프를 자동으로 돌려주고 그리고 정지를 시켜줍니다. 즉 얘를 화재가 났을 때 돌려주는 애가 얘예요. 됐죠? 일단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하고 지금은 구성품과 이 구성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만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물올림 장치. 얘가 4번이거든요. 4번. 그 얘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얘는 1차 측 흡입 측 배관에 물을 항상 급수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요, 여러분들 설치된 방식이 흡입식일 때만 설치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흡입식일 때만 설치를 한다. 자, 흡입식이라는 것 이렇게 빨아 올리는 구조일 때만. 그래서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물을 그대로 채워줘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평상시에 요 1차 측 배관, 여기를 우리가 1차 측 배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펌프 1차 측, 펌프가 내보내는 측, 펌프 2차 측. 그래서 이렇게 1차 측 배관에 물을 꽉 채워놔야 되는데 항상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얘를 설치합니다. 이름이 무슨 장치예요? 물올림 장치. 근데 이 물올림 장치는 흡입식으로 설치가 됐을 때만 설치하는데 흡입식이라는 건 이렇게 빨아 올리는 구조일 때. 그러면 얘 반대말이 압입식. 압입식은 뭐냐? 펌프가 이렇게 있으면요. 수조가 여기 있어요. 찍어내리 누르는 거죠. 압입한다. 압력으로 찍어내리 누르는 요런 구조일 때는 물올림 장치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때는 1차 측에 자연스럽게 물이 차거든요. 자연스럽게 물이 차더라. 됐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여기 5번, 얘가 5번이죠. 그죠? 5번. 자, 얘가 성능시험 배관이래요. 5번. 그럼 얘는 아니 무슨 성능을 시험하는 거냐면 얘의 성능을 시험하는 배관입니다. 누구요? 펌프. 그래서 나중에 배워요. 이런 거 자세하게 뒤에서 뭐 막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한 번 더 볼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순환배관이라는 게 있어요. 네, 순환배관. 요거는 뒤쪽에서 여러분들 할 거고. 자, 그리고 여기에 거기 책에 이제 6번인가요? 6번에 아마 제어반이 들어가 있을걸요? 그죠? 이 제어반은 화재 신호를 수신해주는 곳입니다. 화재 신호를 받아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제어반입니다. 제어반. 근데 이 제어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개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됐죠? 그리고 여기 7번 여기 소화전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요거. 자, 순환배관은 제가 그냥 그 외에 넣어놨는데 여기다가 하나 써주십시오.
설비가 과압이 되는 걸 방지해준다 라고 적어두세요. 또는 이제 물압력, 물의 온도, 방지. 됐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이 구성품들을 먼저 알고 계시고요. 자, 이제 제가 또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할 거예요. 지금은 그냥 따로따로 알고 계시고 제가 이걸 연관지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전체를. 자, 보십시오. 평상시에요. 물이 차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꽉 차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이 항상 요 1차 측 배관가요. 하얀색이 선, 핑크색이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1차 배관하고 2차 배관, 우리가 2차 측 배관을 여기를 2차 측 배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빨아 올리는 곳, 나가는 곳, 1차와 2차. 됐습니까? 자, 여기에 물이 항상 차 있어요. 평상시에. 그러다가 제가 이제 화재가 났대요. 그럼 사람이 막 가서, 자, 얘를 열어요. 소화전함을 열면 이 안에 방수구라는 게 달려있고, 여기다 그리겠습니다. 열었더니 방수구라는 게 달려있고요. 그리고 요 끝에 호스와 노즐이 달려있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이걸 잡겠죠. 그죠? 써야 되니까 이제 써요. 써야 되니까 잡겠죠. 잡고 한 사람이 여기 밸브를 열어주는 거야. 오픈해줘야겠죠. 그죠? 자, 열어주면 여기서 이제 뭐가 나가요? 물이 쫙 하고 나가기 시작하는 거지.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아니, 이 설비 입장에서는 지금 보십시오. 물이 꽉 차 있다가, 여기도 꽉 차 있겠죠? 꽉 차 있다가 압력 챔버 있죠? 얘가 뭐를 검지하냐면, 물을 썼으니까 2차 측의 배관의 압력이 어떻게 됐겠네? 떨어졌겠네. 그래서 얘가 2차 측의 압력 저하를 검지해요. 야, 2차 측의 압력이 떨어졌어, 얘들아. 뭔가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2차 측에 물이 빠졌다라는 건 얘가 그거를 잡아준대요. 근데 이 압력 챔버 자체가 잡아주는 건 아니고 여기에 PS라는 게 달려있어요. PS 보이십니까? 얘 이름이 압력 스위치거든요. 그래서 이 압력 스위치가요, 어떤 전기 신호를 줘요. 여기 지금 점선 이게 전기 신호거든요. 자, 누구한테 전기 신호를 주냐면 여기에. 제어반 쪽에. 그럼 처음에 동작하는 제어반이 감시 제어반. 그래서 감시 제어반 쪽에서 신호를 주는 거죠. 여기 뭔가 상황이 발생했다. 감시하고 있던 애가 평상시에. 그리고 얘가 여기다가 신호를 줍니다. 다음. 이게 문제가 생겼으니까 동력 제어반에 신호를 줘요. 그럼 동력 제어반에 신호가 들어갔다는 건 이 동력을 제어하는 애는 누구의 동력을 제어하는 거냐면요. 얘. 펌프. 그래서 동력 제어반이 뭐를 해주냐면 이제 펌프를 작동시켜주는 애예요. 아셨죠? 그러면서 추후에 이제 계속 추가적으로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연속적으로. 아니, 얘가 동작했으니까 이제 물이 2차 측 다 썼잖아요. 그죠? 계속 공급이 되는 거죠. 얘가 돌면서. 이게 옥내수화전의 가장 대표적인 동작 순서거든요. 그래서, 자, 보세요. 제가 밑에다가 요거 넣어놨잖아요. 자동기동 설비의 동작 순서. 요거 보시라고, 요거. 앵글 밸브가 개방이 되면 2차 측 압력이 저하가 되고 압력 스위치에 신호가 들어가면 제어반이 동작해서 뭐를 한다 이제? 물을 쏘기 시작한다 라고 되어 있죠. 정말 중요한 얘기고 여러분들 이 순서 있죠? 네, 순서. 방금 흥분했어요. 나 앞으로 나가려고 그랬어 방금. 넘어질 뻔했어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자, 일단 중요한 건 아니지만 동작 순서 이렇게 요거 잘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보세요. 제가 사진을 넣어놨어요. 그래, 사진을 한번 보고 하자. 자, 수원이 이렇게 생겼대요. 자, 이 안에 뭐가 가득 차 있다고요? 이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물탱크에 물탱크. 엄청 크죠, 그죠? 물탱크 엄청 큽니다. 물탱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지하 수원이 있고 뭐가 있다 그랬어요? 옥상 수원이 있다 그랬죠. 자, 그리고 가압송 수장치. 요거 대표적인 게 펌프거든요. 펌프. 자, 얘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아까 제가 적어드렸잖아.
물을 어디까지? 설비까지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펌프. 그죠? 그리고 기동용 수압개폐 장치. 자, 얘를 우리가 다른 말로 제품으로 압력 챔버라는 걸 쓰거든요. 그 압력 챔버가 여기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 얘가 압력 챔버. 이게 여러분들 지하 펌프실이에요. 지하 펌프실. 다음 네 번째, 물올림 장치. 제가 흡입 방식에서만 설치한다 그랬죠? 1차 측이 항상 뭐를 채워주는 애예요? 물을 항상 충만시켜주는 애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흡입식일 때만 설치를 하고, 성능 시험 장치.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는 애고요. 제어반, 감시 제어반. 요게 감시 제어반이고 신호를 받아주는 부분이래요. 그리고 동력 제어반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펌프를 돌려주는 거고, 소화전이나 그 외 부속 요런 애들 나와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자동 기동 방식의 설비 동작 순서는 앵글 밸브를 열면 배관 내에 걸려있는 압력에 의해 물이 바로 방사가 돼요. 자, 그러면 압력이 감소하면 압력 스위치가 이걸 검지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압력 스위치가 압력 챔버에 달려있다는 거고, 가압 송수 펌프가 기동이 되면서 계속 방수가 된다. 또한 학교 공장 창고 이외에는 자동 기동, 기본 자동 기동이에요. 학교 공장 창고도 요즘은 다 자동 기동입니다. 쌤, 그러면 학교 공장 창고는 왜 자동 기동 방식이 아니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 그래서 오른쪽에 제가 참고에 넣어놨죠. 우리가 이런 방식이 있대요. 자, 무슨 기동 방식? 수동 기동 방식. 여러분들 이 수동 기동 방식은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요, 이런 장소.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온오프 방식을 사용한대요. 그래서 얘는 소화전함에 얘를 그냥 달아놓는데, 무슨 스위치요? 기동 스위치. 그래서 기동 스위치를 누르면 함에 설치된 앵글 밸브를 열면 송수 펌프가 기동이 되면서 방수가 되는 방식이고, 학교 공장 창고 시설에 설치가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여기 소화전이 이렇게 있다면요, 여기 항상 물이 차 있다 그랬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동결의 우려가 있다면 여기를 비워놓을 수 있대요. 이게 온오프 방식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걸 비워놓는데, 비워놓게 되면은, 아니 추워도 이 안에 있는 물이 얼 게 없으니까 동파의 우려, 동결의 우려가 없겠죠, 당연히. 맞나요? 근데 얘는 그럼 어떻게 쓴다는 거냐면, 여기 스위치가 이렇게 있대요. 그래서 내가 여기 소화전함을 열어보면 온 버튼이 있대. 그 온 버튼을 누르면 그때 누가 돌아가는 거예요? 펌프가 돌아서 물을 보내주는 거야. 어디까지? 소화전까지. 근데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 그러면 얘가 안 그래도 초기 진압 설비인데 물이 올라오는데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아,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얘를 실제적으로는 사용을 잘 안 하죠. 쌤, 그러면 2차 측에 물이 차 있으면 어는데 어떻게 합니까? 보온제 싸는 거야, 보온제. 배관에다가 이불 덮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온 조치를 따로 해주는 거죠. 그죠? 왜냐면 동작이 너무 느리대. 그리고 내가 이거 온 버튼을 눌렀을 때 얘가 안 돌아가게 되면 안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죠? 너무 위험성이 크다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그런 대표적인 장소가 여기래요. 학교는 왜냐하면 여러분들 강의할 때만 난방하지 않을까요? 강의 안 할 때는 새벽이나 저녁에 그냥 덩그러니 비워놓거든요. 그럼 동파의 우려가 있다라는 거고, 공장 창고 넓은 공간이고 난방이 잘 안 되죠, 그런 데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곳을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학교 공장 창고가 아니더라도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온오프 방식, 수동 기동 방식을 사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야. 됐죠? 근데 일반적으로 다 얘라고. 응? 무슨 기동 방식? 자동 기동 방식. 다음 용어의 정의 보겠습니다. 자, 고가수조, 압력수조, 그죠? 충압 펌프, 전격 토출량, 전격 토출 압력 쭉쭉쭉쭉 지금 나와 있는데, 자, 여기 갔을 때요, 여러분들 고가수조, 압력수조 1, 2, 그리고 거기에 가압수조라고 있어요. 12. 얘네 이름을 우리가 세 개를 묶어서 얘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름이 뭐예요? 가압 송수장치. 그죠?
그리고 펌프라는 것도 있다 그랬죠. 이따가 저하고 같이 보시면 되고, 자, 고가수조, 압력수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뒤에서 해드릴 거야. 지금은 그냥 이게 가압송수 장치다. 설비까지 물을 보내주는 애들이다 라는 것만 알고 계시고요. 세 번째, 충압 펌프. 자, 요거는 우리가 펌프가 종류가 주펌프가 있어요. 주펌프가 뭐냐면 소화펌프예요. 소화펌프. 얘는 실제 불이 났을 때 불을 끄기 위해 돌아주는 메인 펌프예요. 주펌프. 이름이 뭐라고? 주펌프. 근데 얘는 실제 요때만 도는 거야. 언제만? 소화할 때만. 됐죠? 실제 불을 끌 때만 돌아주는 펌프예요. 그럼 그 이외의 목적으로는 얘가 도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충압 펌프는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해 충압 역할을 하는 펌프를 얘기한다. 즉 주펌프는 소화 시에만 도는 애니까 얘는 맘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됐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펌프가 정말 중요한 애고 그 이외의 일은 다 얘가 하는 거야, 충압 펌프가. 그러니까 중요할 때 도는 건 주펌프, 그 이외에 도는 건 충압 펌프. 자, 전격 토출량. 펌프가 낼 수 있는 100% 토출량. 그러니까 우리가 펌프를 이렇게 설치했을 때, 펌프를 설치해요. 여기서 나오는 물의 양, 걔를 유량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물이 흐르는 양. 그리고 물이 나오는 압력, 얘가 낼 수 있는 성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유량과 뭐요? 압력. 자, 얘가 낼 수 있는 100% 유량을 전격 토출량, 얘가 낼 수 있는 100% 압력을 전격 토출 압력이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냥 이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진공계, 연성계, 그리고 압력계라는 게 있어요. 압력계. 이게 용어의 정의가 지난번부터 시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한 번씩은 꼭 보셔야 되는데, 여기 그림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림에 가보면요, 여기 동그라미. 그래서 요 연성계라는 건 1차 측 배관에 설치하는 압력 측정 계측기예요.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고, 이 압력계 있죠. 압력계는 2차 측 배관의 압력 측정 계측기다. 자, 근데 우리가 이 1차 측에는요, 진공계나 연성계를 설치하고요, 여기에는 압력계를 설치하는데, 얘네들은 대기압 이하를 읽어요. 압력이 떨어지는 걸 읽어요. 얘네는 이 계측기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특징이 얘는 대기압 이상을 읽는 계측기다. 요거 구분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계소화 설비에 가보면 이런 애들이 나와요. 아셨죠? 계속. 근데 똑같아요, 항상. 진공계, 연성계, 그리고 압력계, 이런 애들. 자, 근데 진공계는 대기압 이하의 압력도 읽고, 연성계는 이상도 읽고 이하도 읽는데요. 그러니까 이 이상은 너무 큰 압력은 못 읽어요. 저압만. 그러니까 이거보다 고압은 대부분 아까 얘기했던 어디? 압력계에서 읽더라. 됐죠? 자, 그리고 체절운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펌프의 성능 시험을 목적으로 토출축 개폐 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걸 얘기한대요. 그럼 여기 쭉 봤을 때, 이거 지금 어차피 뒤에서 한 번 더 할 거니까 지금은 눈으로만 보십시오. 얘 있죠? 여러분들 이게 닫혀 있으면 될까요? 이게 닫혀 있으면 물을 보냈을 때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전혀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 물이 갈 데가 없어요. 그죠? 이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체절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렇게 체절 상태가 됐을 때 물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계속 반복을 할 거거든요. 그럼 압력 계속 올라가고 온도 계속 올라가겠죠.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이런 것들, 박살이 날 수 있습니다. 또 소음, 진동 이런 거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체절 상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요 배관 있죠. 요 밸브,
요 밸브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열고 있어야 돼. 열어놔야 돼요, 항상. 그래서 지금 안 칠해져 있죠, 그죠? 우리가 얘를 개폐 밸브라고 얘기하는데요. 얘는 열려 있는 상태고 이걸 칠하잖아요. 닫혀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개와 폐. 개와 폐. 아셨죠? 밸브예요. 그냥 우리 화장실 가면 수도꼭지 열면 물 나오고 개. 닫으면 폐. 아셨죠? 개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개폐 밸브를 우리가 항상 열어놔야 되는데 요거를 닫아놨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저운전이라 하면 이게 성능 시험할 때 얘를 일부러 닫아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있기는. 그래서 개폐 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펌프가 운전하는 상태를 최저운전 상태다라고 얘기하는데 최저운전 시에 문제가 뭐냐면요. 얘가 올라간다고요. 압력. 그리고 온도도 미친 듯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좋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지, 내 말은. 맞죠, 여러분들?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과압이 걸리고 고온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최저운전 상태에서 압력을 조금 낮추고 온도를 좀 낮춰주기 위해서 이걸 위해 몇 회다가 설치하는 게 이름이 뭐냐면 얘요. 릴리프. 또는 거기에 순환배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순환배관에 달리는 밸브 이름이 릴리프 밸브예요. 아셨죠? 그래서 요거는 압력을 좀 낮춰준다. 과압 방지, 고온 방지. 됐습니까? 또는 릴리프 밸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요거 뒤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요건 이미 기출이 됐어요. 얘의 목적은. 그래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란 제가 압력 챔버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가 보면 압력 챔버나 기동용 압력 스위치를 사용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얘를 사용합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압력 챔버. 그럼 이 압력 챔버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 얘입니다. 뭐를 해준대요? 자동으로 펌프를 기동, 정지. 자동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 자, 급수배관. 물을 공급해주는 배관이죠. 개폐 표시형 밸브. 개폐 여부를 외부에서 식별할 수 있다. 그래서 밸브를 이렇게 그려요. 얘가 오픈이냐 또는 클로즈냐. 얘를 내가 눈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봐요. 봤을 때 얘가 열려있는지 닫혀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개폐 표시형 밸브. 그래서 아까 제가 이렇게 나비 넥타이 모양으로 그린다 그랬죠? 네.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가압수조. 아까 제가 가압 송수장치 종류라 그랬죠? 자, 주펌프. 요게 충압 펌프 말고 이제 소화시에 도는 펌프. 그래서 구동장치의 회전 또는 왕복 운동으로 소화용수를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주된 펌프를 얘기한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펌프가 우리가 얘를 많이 써요. 회전. 그래서 펌프를 보면 펌프 안에 이렇게 프로펠러 같은 게 달려 있습니다. 선풍기 날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가 고속 회전을 해요. 미친 듯이 돕니다. 그래서 이 고속 회전을 통해서 압력을 쭉 하고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압력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고 여기에 물이 있으면 요 물을 쫙 하고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어디까지? 설비까지 위쪽으로 쭉 하고 올려주는 거야. 됐죠? 요거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겠습니다. 가압송수장치의 기능.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 가압송수장치의 기능 및 종류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럼 가압송수장치의 기능. 제가 얘 뭐 하는 거라 그랬죠? 아까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자, 이름을 딱 보세요. 압력을 가해서 물을 보내준다. 어디까지? 설비까지. 그죠?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쓰는 게 펌프를 많이 쓴다고. 가압송수장치. 그래서 수원의 물을 어디까지 송수한대요? 설비까지 송수하는 역할을 하는 장치를 가압송수장치라고 얘기한다. 자, 기능 또는 목적 꼭 암기. 자, 얘 종류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다? 펌프. 그래서 펌프를 이용해서 내가 아래에 있는 물을 어디까지? 설비까지 보내주는, 그죠? 역할을 많이 한다 그랬죠, 펌프가. 자, 그리고 다음 고가수조 방식이라는 게 있대. 고가수조. 맞나요? 그럼 얘는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며 자연 낙차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얘기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얘가 고가수조예요, 지금. 맞죠, 여러분들?
자, 여기는 펌프가 없어요. 이 펌프는 그냥 급수 펌프야, 급수 펌프. 소화전에 물을 공급하는 펌프가 아니라고요. 그냥 여기다 물을 채워주는 펌프이기 때문에 얘는 가압송수 장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설비까지 보내주는 게 아니잖아, 그지? 요 수조에 물을 보내주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이 고가 수조가 앞에서 얘기했던 펌프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특히 얘가 이제 뭘 해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물을 공급해 주는 건데 뭐가 중요한 거냐, 여기는? 얘가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 낙차. 이 낙차. 이 낙차가 충분히 있어야만 여기서 물이 나갈 수 있는 거죠. 물이 나갈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신뢰성이 좋죠. 펌프는 죽으면, 얘가 죽어버리면 물을 못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얘는 죽을 일이 없잖아요. 그냥 수조만 위에다가 소화전보다 위에 두면 낙차만 제대로 유지를 해주면 자연적으로 뭐가 떨어지는 거니까요? 물이 저절로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맞나요? 그래서 고가 수조를 우리가 또 무슨 송수장치의 종류다? 가압 송수장치의 종류다 라고 얘기하는 게 결국 이 낙차에 의해서 충분히 물이 공급이 되니까 이쪽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다음 볼까요? 우리 압력 수조 방식이라는 게 있대. 자, 얘는요, 여러분들 또 펌프와 같은 역할을 하는 애가 이름이 압력 수조라는 애가 있는 건데 소화 용수와 공기를 채워놨대요. 일정 압력 이상으로 가압을 해서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얘기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물을 채워놔요. 근데 이 물을 많이 채워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에다가 얘를 채워놔요. 뭐야? 공기. 그리고 여기가 지금 소화전이 여기 있는 거거든요. 자, 보십시오. 내가 여기다가 급기관이라는 걸 설치를 했대. 무슨 관? 급기관. 그럼 여기 급기관 끝에다가 얘를 설치해요. 그래서 자동식 공기압축기 컴프레셔라는 걸 여기다가 설치를 하면 불이 나잖아요. 그럼 여기서 급기관을 통해서 공기가 들어와요. 그럼 이 공기가 가압이 되면서 아래에 있던 3분의 2 있던 물이 어떻게 돼요? 밀려 내려가겠죠. 그러면서 소화전으로 가는 거야. 됐죠? 그럼 얘는 꼭 이런 게 있어야겠네요. 그러니까 조금 약간 설비 자체가 조금 복잡하겠죠. 그리고 이게 밀폐된 탱크이기 때문에 약간 이 밀폐된 탱크라는 건 또 위험성이 좀 크다라는 거니까 안전장치가 많이 들어간다. 안전밸브라던가 또 적정 압력을 확인할 수 있는 압력계라던가 조금 설비 자체가 조금 복잡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압력 수조가 무슨 송수장치다? 우리는 가압 송수장치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 왜냐면 우리가 이제 실제 뭐 자격증 시험이나 이런 거 보시는 분들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보는 게 맞지만 우리는 지금 공무원 시험이잖아요. 그죠? 공무원 시험에서 이거 가지고 자세한 설비에 대한 개념은 모르셔도 돼요. 그냥 우리는 압력 수조 방식이 뭔지 알고 얘가 가압 송수장치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애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된다고. 다음, 가압 수조 방식. 가압원인 압축 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 기체에 따라 소방 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다. 그래서 얘는 여기다가 물탱크를 설치하고요. 옆에다가 가스를 따로 설치해요. 그래서 이 질소가스가 옆에서 밀어주는 거야. 화재가 나게 되면은 여기 저장되어 있던 질소가스가 물을 하고 밀어가지고 어디까지? 설비까지. 세게 뒤에서 밀어주는 거죠. 푸시.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종류가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다음 네 번째, 기동용 수압개폐 장치. 자, 기능이 뭐다 얘는? 펌프의 자동 기동 및 정지, 중요한 거죠. 이게 가장 핵심 내용이고요. 그리고 얘는 방수압이라는 걸 유지해 준대요. 이거 뒤에서 하겠지만 옥내 소화전이 0.17 메가파스칼 이상 0.7 메가파스칼 이하의 압력을 가져야 되거든요. 요게 적정 압력이에요, 여러분들. 요 정도 압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소화전 끝에서. 그럼 그 소화전 끝에서 요 압력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게 기동용 수압개폐 장치고, 또 얘가 이렇게 생겼어요. 생긴 게 약간 물탱크인데 여기에 물이 들어있고 한 3분의 2 정도? 그리고 요 위에 공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여러분들 2차 측 압력 변화를 얘가 검지한다 그랬잖아요.
얘가. 그죠? 그럼 2차 측의 압력이 변화가 됐을 때 수위 변화가 되게 심하기 때문에 수위라는 건 이제 물의 양의 변화가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압력이 여러분들 세게 어떻게 걸릴 수 있다고요. 그거에 의한 손실도 올 수 있고. 그래서 이 위에 공기, 얘가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압력을 약간 먹어주는 거예요. 쿠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격작용을 방지한다. 요 공기가. 자, 종류에는 압력 챔버가 있대요. 요게 압력 챔버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제. 그리고 여기 앞에 하얀색 보이세요? 요게 압력 스위치. 그리고 원래 기동용 압력 스위치도 있는데 요거는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니까 그냥 종류가 이런 게 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제품을 이름을 뭘 쓴다고요? 압력 챔버라는 제품을 쓴다라는 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된다. 됐죠? 자, 그리고 얘의 용적은 100리터 이상이래요. 요 탱크 용적 있죠? 그러니까 탱크 크기가 최적 100리터 이상짜리고 이 안에 이런 애들이 달려있답니다. 압력 스위치. 그리고 요 통 자체가 압력 챔버. 그리고 뭐 안전 밸브, 압력계, 개폐 밸브, 배수 밸브 이런 애들로 이루어져 있더라. 챔버 자체가. 자, 물올림 장치입니다. 여러분들 물올림 장치는 뭐 지금 그림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만 결국 얘의 목적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흡입측 배관에 항상 물을 채워두기 위해 설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차 측 배관에 항상 물을 채워놓기 위해 설치하는 게 뭐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물올림 장치다. 그래서 흡입식일 때만 제가 설치를 한다라고 했었고, 자, 여기 그림에 가보면 이 그림 거기 책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거 있죠. 뭐 예를 들어 여기에 볼탭, 얘가 이것 때문에 설치하는 거야. 그 수조에 물을 어떻게 해주기 위해서? 자동 급수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화장실 있죠. 네, 화장실 오늘 일을 보러 가서 양변기 뒤에 뚜껑 있잖아요. 그걸 한번 열어보세요. 열어보면 거기 약간 이렇게 플라스틱 풍선 같은 거 달려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공이죠. 공 모양으로 해가지고 플라스틱이 달려있는데 걔 이름이 볼탭이에요. 그래서 볼탭이 만일 수위가 이렇게 많이 차 있다, 만수가 돼 있다라고 한다면 얘는 물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화장실 물을 써서 물이 여기까지 내려온 거야. 그럼 얘도 어떻게 될까요? 자연적으로 떨어지겠죠, 그죠? 얘가 아래로 좀 떨어지겠죠,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죠. 그때는 맞습니까?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면은 그때 물이 저절로 공급이 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물이 점점 차서 처음 이렇게 수평 상태로 되면은 다시 물이 공급이 중단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물을 계속 넣어주고 이걸 신경을 안 써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볼탭이라는 게 달려있고 얘가 있네. 감수 경보장치. 즉 이거는 내가 이거를 맨날 쳐다볼 순 없잖아요. 물이 제대로 차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만일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문제에 의해서 물이 제대로 안 차 있다. 수조에 물이 좀 모자라다라고 얘기하면은 감수 경보라는 걸 누구한테 해주는 거예요? 관리자한테 해주는 거죠. 됐죠? 그리고 여기 물올림관이라는 걸 통해서 물이 1차 측으로 이렇게 자연적으로 공급이 되는 거고 흡입식에만 설치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흡입식이 아니고 흡입식일 때만 설치한다. 그래서 여기가 보면 설치 기준에 보세요. 이게 중요한 얘기라고요.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을 때, 수원이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을 때, 여기 수원이 있고 여기 뭐가 있는 거예요? 펌프. 낮은 위치에 있을 때. 그죠? 가압송취 장치에는 다음 항목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 장치를 설치하는데 이 물올림 장치 이쯤 설치하죠. 얘는 당연히 전용. 그리고 이 안에 물은 최소 몇 리터? 100리터 이상. 그리고 15mm 이상의 급수 배관. 자, 여기에 물이 들어오는 배관이 있는데 15mm 이상의 배관에서 물이 들어올 수 있게 여러분들 설치를 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부 설치 기준보다는 얘 목적 그리고 언제 설치하는지 정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거기 책에 제가 넣어놓은 그림 여기 있으니까 한 번 더 보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다음 갔을 때 성능시험 배관이라는 게 나와요. 그럼 이 성능시험 배관은 뭐의 성능을 시험하는 배관이다? 펌프의 성능시험을 위한 배관이다. 그래서 펌프에 어떤 시험을 하냐면 최저운전 시 140%를 초과하면 안 된대요. 일단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전격 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전격 토출 압력의 65% 이상이 돼야 되고, 이런 기준에 의해서 설치를 해라라고 나와 있는데, 자,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 성능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공무원 시험에 자세한 건 안 나올 것 같고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체전운전이라는 시험을 하고요. 그 다음 전격운전 시험이라는 걸 하고요. 그리고 최대운전 시험이라는 걸 해요. 근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시험이 저는 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펌프가 체절 상태에 있을 때, 자, 이 체절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 펌프가 낼 수 있는 전격 토출 압력의 140%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상으로 올라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펌프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낼 수 있는 압력이 1메가파스칼이래요. 원래 얘 성능이. 근데 이게 과압이 걸려서 1.1, 1.2, 1.3 점점 압력이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근데 이게 140%라는 게 결국은 1.4가 넘으면 안 된다. 그럼 1.4가 넘으면 결국 그 설비 자체가 위험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 140%가 넘기 전에 누가 동작을 해야 되는 거냐면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아까 순환배관에 달린 릴리프 밸브가 꼭 동작을 해줘야 돼. 요거 여러분들 꼭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릴리프 밸브나 또는 순환배관의 설치 목적은 뭐냐? 혹시 모를 체절 상태에 대비해서, 그죠? 체절 압력까지 올라가는 걸 대비해서 얘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약간 압력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낮춰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과압 방지, 고온 방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요. 그리고 전격 운전은 이건 그냥 제대로 100%의 성능을 내는지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최대 운전, 요게 조금 특이한데 앞에 가보면 요 150%에 65%라는 게 나올 거예요. 얘는 흐르는 물의 양을 1.5배를 했을 때 압력이 너무 떨어지면 안 된다. 최소 얘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 체크하시고. 네. 근데 뭐 이거 막 세부 설치 기준이나 이런 건 안 나와요. 근데 요 퍼센트 그냥 한번 눈으로 보시라는 거, 내 말은. 퍼센트 한번 보시고, 그리고 여기 갔을 때 이제 설치 기준이 나오죠. 성능시험 배관은 토출 측에 설치된 개폐 밸브 이전, 그리고 유량 측정 장치를 기준으로 전단에는 개폐 밸브, 후단에는 유량 조절 밸브를 설치를 해줘라. 그죠? 그리고 유량 측정 장치는 전격 토출량의 175% 이상. 요거는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아까 그림상에 가보면 그림이 앞에 있었죠, 우리. 요거 얘는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갖다 놓으래. 그러니까 얘 성능입니다. 그냥 175라는 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저런 것들 숫자는 너무 포인트로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됐습니다. 네. 그래서 물이 이렇게 흐르는 거죠. 물이 이렇게 흘러서 내가 얘네를 조절을 해서 얘 열고 유량을 조절해서 유량계로 유량을 측정하는 거거든요. 펌프에 제대로 나오는지. 근데 이 자세한 시험 방법은 시험지에 안 나올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순환배관. 제가 아까 그랬죠. 옆에다가 얘 빼놓는다고. 그죠? 요 순환배관에 얘를 달아놔요. 얘 이름이 뭐냐면 릴리프 밸브. 자, 릴리프 밸브는 얘를 방지합니다. 꼭 알고 계세요. 꼭. 그리고 얘는 몇 미리 이상? 20mm 이상의 체절 압력 안 되는 압력에서 꼭 얘가 터져주래.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설치하는 거냐면요. 예를 들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우리? 제가 하나 그려드릴게요. 여기 펌프가 물이 나오는데 요 개폐 밸브 있죠? 얘가 닫혀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 이게 무슨 상태다? 체절 상태다. 그럼 닫혀 있으면 얘는 쏠라 그러고 나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오고, 또 얘는 쏠라고 하고 하니까 또 나가겠죠.
닫혀 있으니까 또 다시 돌아오고. 이 상태를 뭐라고 한다고요? 최절 상태. 근데 이 최절 상태일 때 이 배관 안에서 압력이 계속 올라갈 거예요. 맞죠? 온도도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옆에다가 이런 배관 하나를 설치하는데, 물이 순환될 수 있게 배관, 이름이 순환배관이에요. 근데 이 순환배관에 달리는 밸브 이름이 릴리프 밸브입니다. 그리고 이 순환배관은 20mm 이상. 릴리프 밸브도 20mm 이상이겠죠. 이런 것도 하나 보시고, 얘는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내가 얘를 압력이 과압이 걸리게 되면 이 구멍 보이세요? 이쪽으로 자연적으로 뭐가 빠지게? 물이 빠지게 해놓은 거야. 과압이 걸렸을 때. 이걸 미리 세팅을 해놔요. 아셨죠? 과압이 걸렸을 때 여기서 물을 바깥쪽으로 조금 배출할 수 있게. 됐나요?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리고 얘는 최저압력 미만, 즉 140%가 올라가기 전에 얘가 동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다. 꼭 보셔야 된다. 자, 제어반. 제가 감시 제어반과 뭐가 있다 그랬어요? 동력 제어반이 있다 그랬죠? 자, 감시 제어반의 기능 한번 읽어보십시오. 화재가 발생했을 때 표시나 음향, 그리고 펌프 자동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지, 전원 제대로 들어오는지 봐야 된다. 저수위로 됐을 때 경보. 도통시험이라는 건 전기가 잘 통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작동은 말 그대로 그냥 작동 잘 하는지 보는 거고요. 동력 제어반은 펌프만을 위해 설치하는 제어반이고. 자, 여러분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제어반의 종류에 뭐가 있다고요? 감시 제어반과 동력 제어반. 그리고 얘네들이 하는 역할은 각각 다르지만 결국은 화재를, 신호를 수신하는 곳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각 설비, 우리가 아까 옥내수화전 설비에서 구성품들에 대한 어떤 기능이라던가 역할, 이런 것들 제가 좀 설명을 드린 거고, 좀 쉬었다가 저희 수원양산정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